왜 나는 이렇게 피부가 안 좋을까? 근데 문제는요, 수많은 정보들 중에 하는 정보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누가 추천해줬어요? 그냥 인스타에서 어떤 언니가 이거 바르고 피부가 좋아졌대요. 그러면 속으로 참 안타깝죠. 학업으로 피부 장벽 관리는 쉽지 않아 예민하고 아직 피부 지식과 정보 분석력이 부족하죠. 이건 염증이 심한 피부 상태가 아니라면 사춘기든 성인이든 빠뜨리면 안 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조심스럽게 꺼내는 이야기지만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안녕하세요. 닥터 차오름 김진호 원장입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여드름도 많고 피부가 정말 안 좋았어요. 그냥 부모님 화장품 남은 거 있으면 그거 바르고 광고에 나오는 여드름 전용이라고 하면 이것저것 발라보다가 오히려 더 뒤집힌 적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곧 좋아지겠지, 없어지겠지 했지만 여드름은 사라지지 않았고 피부는 하루가 다르게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땐 정말 왜 나는 이렇게 피부가 안 좋을까? 왜 이렇게 관리해도 낫지 않을까?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질 만큼 스트레스였어요.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의사가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파고들었던 주제가 바로 이 사춘기 피부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 진료실에 오는 수많은 사춘기 학생분들이 오면 그때 제 모습이 겹쳐 보이거든요. 여드름이 심해서 학교 가기 싫다고 하는 아이, 어디서 들은 정보로 혼자 화장품 5단계를 하고 있는 아이, 세수도 안 하고 난 지석이니까 오히려 괜찮다는 아이까지.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많은 부모님들이 정말 선한 의도로 아이 피부를 더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피부에 좋다니까 무조건 좋은 거겠지. 유튜브에서 유명한 제품이래. 성인도 쓰는 고기능성 크림인데 우리 아이에게 써보면 좋지 않을까? 하지만 그게 사춘기 피부엔 너무 안 좋은 선택일 수 있다는 걸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춘기 자녀 피부가 왜 망가지는지, 어떻게 해야 진짜 좋아질 수 있는지 전문가의 시선으로 부모님과 아이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씩 풀어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시기를 잘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에 따라 아이 미래 얼굴뿐만 아니라 자존감까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만약 자녀의 피부가 안 좋다면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요즘 아이들 정말 빠릅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까지 전세계 뷰티 인플루언서들의 영상을 순식간에 따라해요. 예전엔 화장품 사려면 엄마 손잡고 미샤나 더 페이스삭 같은 곳을 가야 했죠. 요즘은 클릭 몇 번이면 앱으로 결제해서 자기 방에서 바로 택배로 받아보는 시대예요. 근데 문제는요, 수많은 정보들 중에 아이들 피부 상태에 맞는 정보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콘텐츠는 성인 여성의 피부 고민을 기준으로 만들어졌고 화장품도 그 타깃에 맞춰 만들어져 있어요. 피부가 맑아졌어요, 탄력이 생겼어요, 광이 돌고 잔주름이 펴졌어요. 이런 후기들 다들 한 번쯤 보셨죠? 그런데 아이들이 펴질 주름이 있나요? 처져서 올릴 살이 있나요? 당연히 없죠. 그 제품들은 거의 대부분이 30대 후반에서 4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고기능성 제품들입니다. 이런 걸 피부가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 아이들이 그냥 이거 좋대요 하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엄마 화장대에 있던 고농축 앰플, SNS에서 핫하다는 미백크림, 요즘 대세라면서 레티놀, 아하, 바하를 매일 얼굴에 바르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에도 피부가 심하게 뒤집어진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많이 오셔서 상담해보면 다들 이런 식이에요. 언제부터 이랬어요? 3주 전이요. 그때 레티놀 샘플 받아서 써봤는데 누가 추천해줬어요? 그냥 인스타에서 어떤 언니가 이거 바르고 피부가 좋아졌대요. 그러면 속으로 참 안타깝죠. 좋아지고 싶었던 마음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 마음이 아이의 피부에는 독이 된 상황이잖아요. 자, 여기서 꼭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성인 피부와 사춘기 피부 과연 같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성인 피부는요, 피지선도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고 피부 장벽도 완성되어 있고 피부가 외부 자극을 어느 정도 견딜 수가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화라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아하, 레티놀 같은 성분이 필요할 수도 있죠. 근데 사춘기 피부는요, 피지는 폭발적으로 분비되고 학업으로 피부 장벽 관리는 쉽지 않아 예민하고 호르몬은 하루가 다르게 요동칩니다. 즉 피부는 가장 불안정한데 그 위에 성인용 고기능성 화장품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피부가 망가지겠죠? 그렇게 되면 트러블이 더 심해지고 피부결은 엉망이 되고 민감해지고 심한 경우 색소 침착이나 흉터까지 남죠. 그런데 아이들은 그 원인을 잘 모릅니다. 또 여드름이 났네? 피지가 많아서 그런가? 그러면서 더 센 화장품을 바르고 더 많이 씻고 자극이 강한 알코올 토너로 빡빡 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가 더 망가지겠죠? 진짜 문제는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방식인데 해결하려고 같은 방식으로 더 세게 반응해요. 이게 바로 피부 악순환입니다. 좋아지라고 바른 제품 때문에 오히려 피부가 망가졌다. 정말 자주 듣는 이야기예요. 이 흐름을 끊어주는 건 화장품, 인스타 셀럽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바로 부모님입니다. 아이들이 혼자서 이걸 알아차리기엔 아직 피부 지식과 정보 분석력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누군가 옆에서 이건 네 나이에 안 맞아 라고 한 번만 짚어줘도 피부가 망가지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피부도 사람처럼 성장 단계에 따라 필요한 관리가 달라집니다.
특히 사춘기 시기의 피부는 성인 피부와는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이 피부를 보면서 좋은 화장품을 써보면 낫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시거든요. 하지만 그건 마치 성장기 아이에게 고강도 성인 운동선수 식단을 그대로 따라시키는 거랑 똑같습니다. 부담만 되고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죠. 제가 고객님께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춘기 피부는 뭔가를 더 바른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덜어내고 가볍게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요.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면 뭘 더 발라야 하지? 기초 제품을 바꿔야 하나? 이런 식으로 뭔가 추가하려고 하시는데요. 사실 그게 피부를 더 지치게 만들 수 있어요. 예민하고 불안정한 피부에 계속해서 새로운 걸 얹어주면 피부는 계속 긴장하게 되고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도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사춘기 피부는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았어요. 피지선은 왕성하게 작동해서 얼굴은 번들거리는데 피부 장벽은 불안정하고 외부 자극에 민감하죠. 속은 기름지고 겉은 건조하니 조금만 환경이 바뀌거나 스트레스를 받아도 금세 트러블이 올라오고요. 그래서 루틴은 최대한 심플하고 자극이 없어야 합니다. 일단 세안부터 너무 빡빡하게 하시면 안 돼요. 기름진다고 해서 때처럼 밀거나 세정력이 강한 제품으로 싹 닦아낸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피부는 스스로 보호막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피지를 만들어내고 결국 여드름은 더욱 심해지겠죠. 세안제는 피부에 맞춰 약산성 클렌저나 기존 폼 클렌징을 선택해서 아침 저녁 하루 2번이면 충분합니다. 물리적인 자극도 최소화해야 하니까 세안할 때는 거품을 잘 내서 손바닥으로 살살 감싸듯이 닦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토너나 미스트인데요. 이것도 피부를 정돈하고 진정시켜주는 목적이면 충분해요. 알코올, 멘톨, 색소, 인공향이 들어간 제품들은 피하시고 세라마이드, 판테놀, 마데카소사이드 같은 진정 성분 위주로 된 걸 추천드립니다. 피부가 진정됐다는 신호를 받아야 자극 없이 회복이 시작되니까요. 그리고 기름이 많아서 보습을 안 한다는 친구들 정말 많은데요. 그건 오히려 악영향을 줍니다. 기름이 많다고 수분까지 많은 건 절대 아니거든요. 수분이 부족하면 피부는 그걸 보상하려고 더 많은 피지를 뿜어내게 돼요. 그래서 기름은 더 늘고 모공은 막히고 트러블은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되죠. 그래서 꼭 가볍고 산뜻한 수분 로션 하나는 최소한 발라줘야 합니다. 겉은 뽀송하고 속은 촉촉한 상태를 유지해야 피부는 스스로 밸런스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바로 자외선 차단제예요. 이건 염증이 심한 피부 상태가 아니라면 사춘기든 성인이든 빠뜨리면 안 되는 단계입니다. 여드름 피부라면 선크림도 잘 골라야지만 자외선 자체가 피부에 미세염증을 유발하고 피지 산화를 촉진하고 색소 침착까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루틴을 써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아침에 딱 한 번만이라도 자극 없는 무기자차 선크림을 발라주는 습관을 들이면 그게 진짜 피부의 방향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 많은 부모님들이 진료실에 아이를 데리고 오셔서 아이가 세수를 잘 안 해서 그런가 봐요 하고 말씀하세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아이 피부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보면 진짜 원인은 전혀 다른 데에 있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트러블 같지만 그 안에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깊은 이유들이 숨어 있거든요. 가장 먼저 수면 부족 문제예요. 요즘 아이들 학교 끝나고 학원 갔다가 숙제하고 스마트폰 좀 만지다 보면 밤 12시 넘어서 자는 게 일상입니다.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5시간, 6시간에 불과한 친구들이 많죠. 근데 피부는 대략 7시간의 충분한 숙면, 그 골든타임에 회복과 재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시간이 충족되지 못하면 피부는 하루 종일 받은 자극을 회복할 틈 없이 그대로 다음 날에 또 시작해야 하거든요. 그게 반복되면 염증성 여드름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하죠. 두 번째는 스마트폰과 손의 오염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부모님 손보다 스마트폰을 더 오래 만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스마트폰 화면 위에서 진짜 많은 세균을 키우고 있다는 걸 잘 모르세요. 실제로 어떤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표면은 공공 화장실 변기보다 더 많은 세균을 갖고 있다고도 해요. 근데 문제는 그 손을 다시 얼굴을 만진다는 거예요. 무심코 턱을 괴고 뺨을 짚고 여드름 부위를 만지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세균이 침투하면 작은 트러블이 더 커지고 염증성 여드름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 여드름이 심한 경우 핸드폰을 자주 닦아주고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않게 교육하는 것만으로도 눈에 띄는 개선 사례를 여러 번 봤어요. 세 번째는 성조습과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초등 고학년만 돼도 피지선이 갑자기 폭발하듯 작동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는 보통 중학생 정도 되면 사춘기라고 생각하지만 피부는 이미 그 전부터 변화를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이가 아직 어리다고 해서 그 시기를 그냥 지나쳐버리면 결국 피부는 루틴 없이 방치되고 2년 가까운 시간을 염증과 피지 과다 상태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 시간이 쌓이면 피부는 점점 회복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어리다고 무조건 기다리지 마세요. 피지가 갑자기 늘었다면 그때가 바로 시작점입니다. 복잡한 제품이 아니라 자극 없는 클렌징, 가벼운 보습, 그리고 자외선 차단, 이 세 가지라도 루틴을 잡아주세요. 그렇게만 해도 피부는 훨씬 덜 망가지고 시간이 지나도 건강한 바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강한 제품을 자주
많이 쓰는 습관입니다. 아이들이 피부가 안 좋아지면 당연히 뭔가라도 해보려는 마음이 들어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문제는 선택하는 제품들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스크럽제, 알코올 토너, 자극적인 패드, 클렌징 브러쉬 이런 것들이 사실 성인 피부에도 매일 쓰기 부담스러운 제품들이에요. 근데 아직 장벽이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사춘기 피부에 이런 강한 자극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는 상처를 입고 그 상처는 점점 깊어지고 어느 순간 피부가 예민해지고 민감해져서 예민 피부가 되는 겁니다. 한번 무너진 피부 장벽은 수일, 수주가 아니라 수개월이 지나도 복구가 어려운 경우가 꽤 많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조심스럽게 꺼내는 이야기지만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 피부는 그냥 피지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아이가 지금 어떤 감정을 겪고 있는가예요. 스트레스는 피지선을 직접 자극하고 염증을 더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근데 많은 어른들은 이렇게 말하죠. 애가 사춘기니까 당연히 예민하지. 지금 공부해야지. 남들처럼 사는 거야. 대학 가면 잠 실컷 잘 수 있어. 이런 말 들으면 아이들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알겠지만 속은 이미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그런 것들이 쌓여서 피부로 나타나는 거죠. 실제로 여드름은 몸속에서부터 쌓이는 스트레스, 제대로 쉬지 못한 생활 패턴, 그리고 적절한 루틴 없이 방치된 관리, 이 모든 게 아이 피부를 점점 나빠지게 만들고 무엇보다 아이 스스로의 자존감까지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아이 피부를 이해하려는 노력, 그리고 그에 맞는 환경과 루틴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진짜 시작입니다.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사춘기부터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 제대로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사춘기 후의 피부는 피지 분비는 줄어들지만 그 대신 모공은 넓어지고 흉터가 남고 색소가 자리 잡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단순히 여드름을 없애는 게 아니라 흔적을 남기지 않고 회복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관리 방향을 바꿔야 해요. 자, 그러면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홈케어 루틴. 비싸고 복잡한 제품보다 기본에 충실한 루틴을 유지하는 거예요. 세안의 경우 자극 없는 약산성 제품을 먼저 써보시고 보습은 유분보다는 수분 중심으로, 자외선 차단은 평소보다는 더 철저히 하루 2번 이상 바르기. 이 시기엔 좁쌀처럼 올라오는 염증과 트러블 자국이 고민되기 시작하는데요. 이럴 땐 성분 하나씩만 추가하기 방식이 좋아요. 예를 들면 색소 침착에는 나이아신아마이드를, 진정과 회복이 필요할 때는 판테놀과 병풀을, 좁쌀 여드름에는 바하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런 걸 단계적으로 천천히 시도해보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절대 한 번에 여러 개를 바르지 않는 거. 성인 피부도 힘들어할 조합을 회복기 피부에 마구 덧바르면 오히려 더 뒤집힐 수 있으니까요. 자, 두 번째는 병원 시술이에요. 이걸 보시는 학부모님들 중에는 혹시 피부가 안 좋으신 분이 계신가요? 혹시 학창시절 때는 어땠나요? 여드름을 손으로 짜고 그냥 방치하지 않으셨나요? 어렸을 때 생긴 여드름 흉터는 성인이 되면 완벽하게 치료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창 여드름이 났을 때 병원의 도움을 받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많은 부모님들이 참 안타까운 게 무슨 그 나이 때부터 피부과를 가 이런 생각을 하시고 정작 필요한 순간에 안 보내시는 부모님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래서 늘 이렇게 말씀드려요. 지금 하면 예방이고 나중에 하면 복구라고요. 물론 비싼 시술 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건 무조건 반대입니다. 그 나이 때 받아야 하는 시술이 있어요.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 여드름 합출과 진정 관리예요. 피부과에서 제대로 된 합출은 흉터를 줄이고 회복을 도와주는데 정말 효과적이에요. 거기에 진정팩이나 냉각 관리까지 받으면 피부를 빠르게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크린 레이저인데요. 예전부터 인기 많은 시술이죠.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고 피부 재생을 도와줍니다. 여드름 자국, 염증 완화에 정말 좋은 시술이죠. 가격도 저렴해서 학생들도 충분히 접근 가능합니다. 마지막은 LED 광 관리예요. 피부에 자극이 거의 없으면서도 피지 조절, 각질 제거, 재생에 도움이 되는 기본적인 관리입니다. 피부 타입에 맞춰 정기적으로 받으면 트러블도 덜 나고 전체적인 피부결이 맑아져요. 결론적으로 사춘기 이후의 관리는 피부의 방향을 잡아주는 시기예요. 이때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말고 정확한 루틴과 기본 관리부터 천천히 쌓아가야 20대, 30대까지도 깨끗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아이 피부는 부모의 시선에서 시작됩니다. 애 피부가 왜 저러지?가 아니라 요즘 고민이 있나? 이렇게 그 시선 하나만 바뀌어도 아이 피부는 몰라보게 달라질 겁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공유 꼭 부탁드리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아름다움을 차오르게 하는 닥터 차오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